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당시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 수색대원들이 결연한 자세로 입을 열었습니다. 인터뷰에 나선 장병들은 전후의 아픔을 가슴 아파하며 당장 돌아가서 적 지피를 부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힘줘서 말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고.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팀장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통로는 저희가 수없이 많이 다녔던 그런 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이 폭발이 일어날 리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저희는 작전을 들어갈 때 적에 대한 그런 공격에 대비해서 작전을 투입을 합니다. 그때 당시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적에 의한 공격이라 판단을 하였고, 그 즉시 소상과 은원패 그리고 경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작전 팀장으로서 그 첫 번째 폭음이 일었을 때 순간적으로 인원들을 소산을 시켜야겠다는 판단에 적포탄 낙하라고 외친 후에 소통문으로 바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뛰어 들어갔던 이유가 그냥 가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적의 포탄이 바로 옆에 떨어진 것으로 여겨질 만큼 위급한 상황. 위기의 순간 전우회가 빛을 발휘했습니다. 의무병에게 가서 환자를 조치하는 것을 도와주라 했는데 의무병이 정말 용감하게도 한치의 주저없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팀장을 도와서 조치를 하였고, 그때 당시에 주임원사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달려가서 전우를 조치했습니다. 먼저 그 살을 뼈와 같이 감싸지었고, 그때 이제 제가 박준호 상병한테 부목을 구해와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때 박준호 상병은 뒤쪽에 있던 나무 2개를 구해왔고, 다시 그 상처를 박준호 상병이 인계한 후에 제가 나뭇가지를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제가 다시 환자의 상처를 잡고 박준호 상병의 붕대를 감았었습니다. 1차 폭발이 있었던 시각은 4일 오전 7시 35분. 수색대 장병들은 2명의 부상자들을 이끌고 15분 만에 신속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해 환자 후송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때 상황에서 다들 너무 침착히 자기 임무에 충실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저도 이제 부대에 복귀하고 당장 내일이야 작전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심정이고, 작전에서는 이제 전혀 이제 부담 가거나 그런 거 없이 당장이라도 제 수색대대로서 맡은 임무 끝까지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우의 아픔을 생각하며 문소희는 결의에 찬 한마디를 던집니다. 지금 심정으로는 다시 그 지역으로 가서 해당 적 GP를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군이 그렇게 아픔을, 고통을 느낀 만큼 수만 배 갚아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에 가장 놀랐을 수색대원들의 부모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른 아들들이 다친 것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말도 전합니다. 부모님께서 처음에 많이 놀라셨지만 다친 우리 부상한 팀원들을 먼저 걱정하셨고, 그 팀원들을 위해서라도 장교로서 조금 더 성숙하게 군 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팀원들이 이제 다치지 않도록 리더로서 역할을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몰라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우리 장병들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동료를 구하러 뛰어들었습니다. 불바다를 무릅쓰고서라도 구해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전우, 대한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청와대가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을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DMZ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북한의 DMZ 지뢰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엄중하게 촉구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군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DMZ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작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수목은 제거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는 또 필요한 장치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고 또는 우리 수색 병력들을 좀 더 자주 투입해서 북한군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편 국방부는 11일 오후 33개국 53명의 주한 외국 무관단을 대상으로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이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비인도적 행위로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방부가 발표한 대북 경고 성명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병역문화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3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김정은 정책위 의장과 정두원 국방위원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병사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과 실내 체력단련장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국회 병역문화혁신특위가 지난달 활동을 종료하며 복무단계별 맞춤형 병역문화 시스템 마련을 위한 39개 과제를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로는 병사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에 282억 원, 병역문화 쉼터와 실내 체력단련장 설치에 162억 원, 부대 개방 행사 정례화에 29억 5천만 원, 그린캠프 운영 환경과 프로그램 개선에 17억 원, 군 의료 인력 확대와 전문성 제고에 15억 원 등입니다. 아울러 당정은 전국 350여 개 GOP 소초에 병영 독서 카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업,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립군의 활동을 다룬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피땀 흘린 항일 독립군의 활동상을 재조명하고 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시회에는 청산리와 봉오동 전투에서 사용됐던 독립군의 무기류부터 대한군정서 사령부 일지와 청산리 전투 보고서 등 110여 점의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특히 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장군의 일기 원본과 지보경 선생의 육필 회고록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한편 최근 독립군을 다룬 영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전쟁기념관은 실제 독립군의 활동상을 담은 특별기획전을 오는 11월까지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가 국민은행, 주식회사 새천년 종합건설과 2015 세계평화광장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2015 세계평화광장은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회원국의 국기가 개양된 세계 전도와 대회 상징물, 성화대가 설치된 기념탑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은행은 세계평화광장 조성을 위해 후원금 2억 원을 조직위에 기부했습니다. 또 주식회사 새천년 종합건설은 세계평화광장 조성공사를 맡아 기념광장 조성과 상징물 설치 등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위에서 필요 공사 대금을 일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2015 세계평화광장은 지난 7월 기업은행에서 기부한 2억 원과 이번 국민은행 기부금을 바탕으로 새천년 종합건설의 지원을 받아 10월 개막식 행사에 맞춰 문경 메인스타디움 옆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창조경제, 창조국방이라는 슬로건에 적합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을 내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전주 국방벤처센터 협약업체인 주식회사 신장공업인데요. K9 자주포 장전훈련탄과 궤도 차량 공기필터 등 예산 절감은 물론 군 장병들의 효과적인 훈련에 도움이 되는 장비입니다. 방산인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이 90cm, 무게 45.7kg의 원뿔 모형. K9 자주포 장전 연습에서 사용되는 155mm 훈련탄입니다. 실제 포탄과 모양과 무게를 똑같이 맞췄습니다. 유사시 적도발 원점의 포탄을 명중시키기 위해선 평소 반복 숙달 훈련은 필수. 엄주훈 대표는 신장공업에서 개발한 훈련탄으로 군장병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포신에 장전된 탄을 쉽게 추출할 수 있다는 것. 나사의 원리를 이용해 최대 5분 안에 성공적으로 빼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겉표면을 둘러싼 보조 탄띠만 교체하면 탄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전을 하고 폐쇄기를 열고 뒤에서 연결봉을 2개를 연결하고 그 안에 이제 고정판을 대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다시 판을 대줘가지고 렌치로 드륵 하면은 그게 빠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포병학교에서 연속으로 훈련할 때 3분 만에 조교들이 빼냅니다. 전차와 자주포용 에어클리너도 업체에서 내놓은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현재는 필터 수명이 끝나면 부품을 포함한 원통형 장비를 모두 바꿔야만 하는 방식. 엄 대표는 공기 필터만 빼서 갈아 끼울 수 있도록 분리하고 조립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K와 M계열 전차와 K9 자주포, 5톤 차량 등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에어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에어필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뚜껑 열고 이것만 꺼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아세이로 들어가고 아세이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순수히 저희가 전차만 따졌을 때 연간 100억이 절감이 됩니다. 민간은 물론 군 차량용 엔진 오일 첨가제도 최근 선보였습니다. 엔진 오일과 첨가제를 10대1 비율로 섞으면 쇠와 쇠가 맞닿은 면에 피막이 생겨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여준다는 설명입니다. 유사시 적의 포탄 공격을 받아 엔진 오일이 없을 경우에도 최대 20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말 중소기업의 좋은 제품을 군에서 좀 채택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좀 많이 열어줘야 될 것 같고 대기업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소기업 제품 뛰어난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다 더 활성화돼 가지고 했으면 좀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조 국방에 발맞춰 다양한 제품을 내놓은 신장공업 주식회사. 예산 절감과 효과적인 훈련.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형형의 바람이 분다 훈훈한 사랑의 바람이 형형의 사랑이 온다 너와 나를 이어주는 사랑이 사랑해요 우리들의 병영에 부는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군. 따뜻한 병영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랑의 군입니다. 지난주 출연했던 천성빈 상병과 안민석 상병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푸른 제복을 입고 조국을 지키는 아들이 준비한 작은 선물인 만큼 부모님에겐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신고합니다. 상병 천성빈 등 이명은 유병 안민석. 예,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군에서는 천성빈 상병과 안민석 상병의 특별한 나들이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깜짝 이벤트. 네, 지금 우리는 천성빈 상병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천성빈 상병 부모님을 위한 깜짝 몰래카메라 오늘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한데요. 오늘 어떨 것 같습니까? 드디어 시작입니다. 천성빈 상병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보는 어머니. 그 모습을 천성빈 상병도 담고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던 아들의 군 생활. 그 순간을 잘 이겨낸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영상 보니까 정말 처음에는 좀 많이 애가 좀 적응하기에 조금 힘들어했구나. 카메라 보시면서 네. 영상 편지처럼 성빈아, 뭐 엄마 사실 영상 보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건지 걱정되네. 잘 지내고 있나? 정말로? 답변도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네. 대답해줘. 카메라.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정빈이야? 정빈이야? 내려가요. 그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들을 지켜준 부모님. 그런 부모님을 위해 아들이 준비한 몰래카메라. 천성빈 상병에 이어 안민석 상병도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지금 만나러 갑니다. 와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들 사랑해. 저는 너무 깜짝 놀랐었고 그냥 보는 것만 해도 그냥 이게 뭐랄까 그냥 가슴이 그냥 먹먹하고 그럴 텐데 반갑고 할 텐데 또 거기다 또 이벤트까지 아들이 또 준비해온 거를 보니까 그 글자 하나하나 그 넘기면서 그 한 장 한 장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이 우리 민석이의 마음이구나. 진짜 목표한 거 이루고 생각했던 거 해서 하나하나씩 해서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면 평생 앞으로 그게 진짜 크게 효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저 혼자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정말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지. 내가 아들도 몰라봤네. 군대 가서 좀 철이 들고 뭐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뭐 이제는 마음이 놓여요. 제 인생에서 다시 하지는 못할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또 군생활 하면서 또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좋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가장 평화로워야 할 비무장지대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된 북한의 도발로 인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비무장지대 내에서도 공세적인 작전을 펼칠 것입니다. 저지가 아닌 경멸. 이제 더 이상 자비는 없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